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 전체 규모를 20조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아파트 값은 8% 이상 떨어졌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LTE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강강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57포인트 내린 1924.2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 소식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장 초반에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확산되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95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96억 원, 467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섬유, 의복, 종이 목재 등이 올랐지만 운송장비, 건설업, 화학, 제조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LG화학 등이 하락한 반면 NHN, 한국전력 등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GS건설은 1, 4분기 어닝 쇼크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 한솔테크닉스가 갤럭시 S4의 무선 충전 기능 탑재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며 7.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시 부진의 BW와 또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바꾸는 현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 금액이 5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97억 원과 비교하면 72% 가까이 줄었고 전분기 1,084억 원에 비하면 48%가량 감소했습니다. 행사 청구 건수는 417건으로 지난해보다 80% 줄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에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는 등 권리 행사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줄며 권리 행사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환사채 행사 금액은 지난해보다 15.6% 늘어난 2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환사채 행사 금액은 161.1% 증가한 1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금액은 90.3% 줄면서 168억 원에 그쳤습니다. 한편 권리 행사 건수는 전환사채가 100건으로 지난해보다 64.4% 줄었습니다. 교환사채는 160% 늘어난 13건을 기록한 반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82.98% 감소한 304건에 머물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JW 중해제약 교환사채 행사 금액이 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노칩 테크놀로지 교환사채, DS제강 전환사채, 성신양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순이었습니다. 네, 오늘 가수 싸이의 신곡 발표로 관련주들이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예,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공개한 오늘 싸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DI, 위메이드, 오로라, 농심 등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싸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전날의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캐릭터 라이선스를 따낸 오로라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8,2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싸이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다는 DI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2.96% 오른 1,1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싸이의 캐릭터를 모바일 게임 윈드러너에 업데이트한 위메이드, 싸이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농심 역시 올랐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전날과 동일한 74,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로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슬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로라는 국내보다 해외에 잘 알려진 캐릭터 업체인데다 해외 판매망이 잘 갖춰져 있다며 오로라가 해외 판매망을 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의 한류 바람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매출이 한 단계 뛰어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싸이 앨범의 음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진홍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빅뱅과 2NE1의 일본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올해 역시 일본 콘서트에서 빅뱅 소속 지드래곤이 단독으로 30만 명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까지 YG 엔터테인먼트는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켰던 소속 가수가 빅뱅과 2NE1 둘뿐이었는데 올해는 싸이 지드래곤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들과 관련된 해외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면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 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며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본 뒤 어느 정도 국회 특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개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로 집권 후 4년제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2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추경 당정 협의를 회의를 끝낸 뒤 추경 규모는 20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고 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세입 벌충과 경기 회복용 세출 증액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17조 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정책위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와 관련해 증세를 하면 추경하는 효과가 없고 투자 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올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8% 이상 떨어졌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수도권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시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말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 값은 8.6% 하락했고 연립주택 가격도 0.2%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200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4% 올랐고 연립주택 가격도 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저평가되어 있던 데다 좁은 아파트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LTE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총 3천만 명의 LTE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는 최근 2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의 2월 LTE 점유율이 47%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LTE 가입자 수가 이미 2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LTE 가입자 2천만 명 돌파는 지난 2011년 7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를 상용화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가입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TE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약 1년 2개월이 걸렸지만 추가로 1,000만 명이 증가해 2천만 명이 되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황에도 커피 소비가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6대 커피 전문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이 계속 늘어나며 경쟁이 심해져 적자를 내는 곳이 나타나며 수익성은 부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카페베네, 커피빈 코리아, 할리스 F&B, 탐앤탐스, 커핀 그루나로 등 6개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8,940억 원으로 전년도 7,430억 원보다 20% 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액은 3,9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나 매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카페베네는 2,1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불황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6대 커피 전문점 매출이 20% 넘게 증가한 것은 커피 소비가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커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매출 1위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제차 평균 수리비가 260만 원으로 국산차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외제차 수리비는 6,420억 원이었습니다. 한 건당 261만 8천 원을 기록해 국산차의 한 건당 84만 6천 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2011년에 접수된 외제차 수리비 지급 건수는 26만 3,294건으로 전체 수리비 지급 건수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리비에서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했습니다. 외제차 평균 부품 수리비는 185만 7천 원으로 국산차 34만 6천 원의 5.4배였습니다. 외제차 평균 공임은 28만 4천 원, 도장료는 69만 6천 원으로 국산차에 비해 각각 2.2배, 2.4배 높았습니다. 네, 신세계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국내 최대 규모로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롯데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세계의 선전폭으로 보여지는데 신세계 아울렛 매장은 어느 정도 커졌습니까? 네, 신세계의 자회사인 신세계 사이먼은 파주 아울렛 매장을 축구장 5-6개를 붙인 것과 같은 4만 182평방미터로 넓혔습니다. 기존보다 27% 커진 매장에 55개 브랜드를 새로 입점시켜 220개 브랜드를 배치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해외 고가 의류 및 자파 브랜드와 생활가전 부분도 보강했습니다. 또 20, 30대 고객층을 겨냥해 SPA와 아웃도어 브랜드도 늘렸습니다. 덕분에 시바이클로에, 톰보이 등 지금까지 아울렛에 입점하지 않았던 브랜드 16개가 처음으로 신세계 파주 아울렛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강명구 신세계 사이먼 대표는 롯데 아울렛 파주점과 매출 격차를 20% 이상 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세계 아울렛을 향한 롯데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롯데는 파주점 입점 브랜드를 늘려서 신세계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영업 면적은 3만 5천 평방미터로 신세계보다 작아졌지만 질로 승부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221개로 신세계와 1개 차이로 줄어든 입점 브랜드 수를 꾸준히 늘려서 매출 1위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 최소 5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한편 브랜드 교체를 통해 상품의 수준을 계속 높이기로 했습니다. 롯데의 파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울렛 건설을 위해 임차한 땅을 신세계가 매입해서 먼저 찜했던 지역을 빼앗긴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회사가 치열하게 아울렛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황 속에서도 고성장하는 유일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렛은 지난해 41.3% 신장했고 올해도 31%가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고성장세를 힘입어서 2017년에는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울렛 전쟁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울렛 시장 매출 또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 사이먼은 여세를 몰아서 오는 9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고 이어서 내년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1.8배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강명구 대표는 대전과 수도권 서남부, 강역시 위주로 2020년까지 6개 아울렛을 추가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6월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을 4만 6,300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해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되면 신세계 파주점에 빼앗긴 국내 최대 아울렛이라는 타이틀을 롯데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롯데 아울렛 김해점은 신세계 부산 아울렛과 경쟁할 전망입니다.
롯데가 오는 10월 개장하는 이천점 역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이천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세계 여주 아울렛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 아울렛 중 가장 고객이 많은 곳이 여주라는 점에서 롯데 오픈 일정에 맞춰 신세계 역시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활산업부 조성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이 중심이 된 범중소기업계 방북대표단 10여 명이 22일 방북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대표단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겸 초대 협회장과 한재권 협회 현 회장 등 역대 협회 회장당 5명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개성공단 관련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을 방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3인치 대화면의 스마트폰 갤럭시 메가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롱텀 에볼루션을 지원하는 갤럭시 메가 6.3을 미국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메가 6.3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낸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큰 화면을 가진 단말기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 삼성전자는 9인치대 제품을 제외하고 화면 크기별로 4인치에서 10인치대 스마트기기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의류업체 형진은 예신그룹으로부터 바우하우스 아울렛을 인수해 유통업에 진출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상 15층 규모 대형 패션 아울렛이며 의류 매장, 수금시설,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형진은 앞으로 유통업을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며 현재 크로커다일 레이디, 노스케이프, 랑방 컬렉션 등 12개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롯템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현대 롯템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57.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철도사업, 중기사업,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조 680억 원, 당기순이익은 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모 예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표 주관사는 대우증권입니다. (4월 1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